여러 가지 해법을 두고 당정간을 가리키는 그 해법이 좀 다르고요. 또 여야가 느끼는 추석 민심이 좀 다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고 더 밝게 보이는 슈퍼문이 떴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연휴 내내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날씨도 이어졌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여당의 손도, 야당의 손도, 정부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물가 폭탄의 내수 침체로 먹고 살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상상도 못한 의료 대란에 응급실 뺑뺑이까지 겹쳐서 아플까봐 다칠까봐 몸을 최대한 사려야 되는 현실이 말 그대로 생지옥 같다는 아우성이 넘쳐났습니다. 화라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반성 모드로 들어갔고 또 민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대했던 각 당의 태도는 달랐지만 서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바로 차기 대권인데요.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본 오차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2.4%, 한동훈 대표가 20.7%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보다 올랐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 조국 대표, 조국 의원, 이런 순서로 쭉 이어지고 있고 안철수, 김동연 이런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위 후보랑 격차도 좀 크고요. 추세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두 개 위기가 있습니다. 재판 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이게 큰 어떤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여론의 부담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1심 판결 결과가 그 최종심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뭔가 민심이 움직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현격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면 국정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또 그 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한테 어떤 기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에 선거법하고 위중교사 문제 두 개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종의 이제 변수든 위기 상황이 올 때 그 위기 관리들을 해나갈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결과가 전체 판을 엎을 정도로 그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사를 인용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앞서 제가 한국갤럽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근접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계속 중도 확장 전략을 좀 취하고 있거나 중도층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구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지지를 고착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우려를 좀 덜어주는 안정감을 준다거나 하는 노력들을 그동안에 좀 해온 게 일정하게 역할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향하고 있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대표가 뭔가 지금 현 위기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길 기대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전혀 기대할 만한 기대에 부응할 만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해야 될까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 뭐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 실망감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기회와 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흐름도 좋고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최근은 시련의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 권력은 결국 저무는 거니까 다시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하는 의문점은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에게 지지율 반등 혹은 리더십을 고추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다시 올까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가 더 관심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해보자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친한계 인사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와 또 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 화력이. 자, 한동훈은 일단 정치는 이 지지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꺾이기 직전의 고점이 최고점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대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랬고, 그래서 한번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한 지지율이라는 것은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사건과 연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누군가가 온전히 쓰러져서 새로운 지형이 열리거나 하는 이런 변곡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걸 기대할 수 있는가? 김서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설사 1심에서 이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기대가 좀 난망한 상황이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당내에서조차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을 보고 저 사람이 차기 대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한동훈은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결국은 강력하고 공고하게 현 정권에 쓴소리를 하면서 전선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때 필수인데 아직도 어설프게 일부 참모들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진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사직생의 각오로 가야 되고 안 되면 대표직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는 한동훈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